그 서울 서부지검이 김장경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 사장이 부당 노동 행위로 고발당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출석 요청이 있었는데 3차례나 불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불응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므로 확인이 어렵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찌됐든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네. 지금 양 KBS, MBC 방송사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죠? 네. 다음 주 월요일 0시부터 들어갑니다. 예. 그 KBS는요, 양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KBS 기자협회가 28일 0시부터 제작 거부에 돌입을 했고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KBS 기자협회, 화요일에는 전국 기자협회, 그리고 촬영 기자협회, 그리고 수요일에는 KBS PD협회 이렇게 제작 거부에 들어가서 이미 1,100여 명이 현재 제작 거부 중입니다.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언론노조가 28일 밝힌 바로는 9월 4일 0시를 기해서 전국의 모든 조합원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야간 당직, 교대 및 시차 근무자, 조출자, 이른바 유보 조합원 등도 예외 없이 모두 근무를 중단하고 파업에 동참한다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리고 KBS 1노조라고 말하죠. KBS 노동조합 또한 9월 7일에 총파업에 돌입을 합니다. 네. KBS 노조는 직군별 지명 파업을 시작하고요. 순차적으로 파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와중에 네. KBS 그 새 노조가 네. KBS 기자들이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 관련 내부 고발자 증언을 확보했는데 네. KBS의 보도국장단이 이거 뉴스 제작 거부했다. 이런 네. 사실 폭로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SBS가 그 사람 인터뷰를 내보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관련 내용 좀 전해주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파업을 앞둔 언론노조 KBS 본부의 파업 뉴스팀이라는 팀에서 공개했던 것인데요. 예. 30일 파업 뉴스팀은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이명박 정부가 그러니까 청와대와 군 수뇌부가 군 사이버 사령부의 530 심리전단의 보고를 받았다는 김기현 전 530 심리전단 총괄 계획과장의 폭로를 전한 것입니다. 그래요. 예, 김기현 전 과장의 폭로에 따르면요. 530 심리전단은 매일 오전 대원 120여 명이 진행한 댓글 공작을 정리해서요. 보고서를 3가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종이 한 장 분량으로 하루 동안의 댓글 공작 결과를 정리한 대응 작전 결과 보고서, 그리고 종이 9장 정도인 온라인 동향 보고서, 그리고 이를 압축한 형태의 보고서 등을 계속 보고를 했다는 것이에요. 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 한민구 합동참모본부 의장, 그리고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도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와 온라인 동향 보고서가 전달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런 보고서가 전달된 곳은 청와대를 포함해서 모두 17군데나 된다고 합니다. 네. 김기현 전 과장은 청와대를 제외한 나머지의 잠금 장치가 있는 서류 가방인 블랙북에 직접 보고서를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진 장관이나 한민구 합창의장으로부터 다시 회수된 보고서에는 지시사항이나 의견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보고서를 내면 네. 지시사항이나 의견을 적어서 다시 돌아오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누가 어떻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 새노조가 이번 단독 보도를 이렇게 그러니까 폭로를 하면서요. 문제는 이런 내용을 KBS가 입수를 했는데요. 고대형 체제의 KBS 보도국장이 이것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방송을 거부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예. 당초 이번 폭로를 취재한 KBS 기자는요. 8월 초에 이번 사안을 뉴스에서 방송해 줄 것을 KBS 보도국장단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KBS의 보도국장단, 그 당시에 보도국장과 주간단인데요. 이분들이 방송을 거부했고요. 네. 그 이유는 폭로자의 고발 내용이 개연성이 높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폭로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면서 방송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폭로자가 지난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안보 특보로 선거운동을 했던 경력을 문제를 삼았다고 합니다. 아하. 보도국장단은 이번 보도가 방송될 경우에 자유한국당 등 보수 진영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라는 이유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예. 새노조는요. 보도자료에서 KBS 보도국장당의 논리는 진실탐색이라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저버린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 김 전 과장의 폭로가요. 그가 댓글부대 530 심리전단의 사실상 부단장이었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폭로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정보당국 내부 고발자의 특성상 물증을 제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김 씨 스스로가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 등 도대체 이게 뉴스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언론학 교수들도 만약 보도국장단의 논리대로라면 언론은 아무것도 보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예, 증언이 있어도
있어도 네.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를 가져와라.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것은 그 한마디로 언론의 사명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태도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언론학 교수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예. KBS 보도국 수뇌부의 이 같은 행태가 이게 문제는요. 지금 들으신 얘기가 이게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8월에 문재인 정부 하에 KBS에서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아직도 KBS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아까도 잠깐 소개했지만 SBS가 특종을 해버리더라고요. 네. 그 인터뷰를. 사실은 KBS가 이미 다 했던 그렇죠. 건데 예. 보도는 못하고. 네. MBC도 파업에 하죠? 네, MBC도 5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을 합니다. KBS와 같이 4일 0시에 파업을 하고요.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전국의 18개 지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제적 인원 1,785명 중에서 1,682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네. 그리고 1,568명이 파업에 찬성했는데요. MBC 노조에 따르면 총원 대비 투표율이 95.7%, 투표 인원 대비 찬성률이 93.2%입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노동조합 역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런 네. 것 같네요. 네. 지난 2010년 파업 당시에는 찬성률이 72.7%, 2011년에는 71.2%, 2016년에는 85.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이에 비해서 이번에 굉장히 높죠. 그렇죠. 노조 측은 총파업에 송출 등 필수 인력을 전혀 남기지 않겠다고 했고요. 예외 없이 전 조합원을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KBS도 MBC도 똑같네요. 네. 즉 방송이 아예 못 나가더라도 하겠다 이런 거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당장 방송이 뭐 멈추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고요. 아마 대체 편성물을 많이 넣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파업이 길어지면은 분명히 방송 파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 송출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문화방송 파업 때 송출과 같은 필수 인력은 좀 예외로 인정을 해왔었잖아요. 예, 항상 예외로 해서 이것이 일종의 그 노사 간의 신사협정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파업에는 이들 인력을 모두 파업에 동참시키기로 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MBC 경영진에서는 무책임하다라고 굉장히 비난을 지금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노조에서는 이게 무책임한 게 아니고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느냐라고 간곡히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찬성률, 투표율 이런 데서 드러나듯이 네. 지금 뭐 KBS, MBC 모두 다 이번에는 방송을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네. 바꿔보자라고 하는 열기가 대단한 것 같군요. 예. 하루하루가 긴박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 네. 주. 예,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디어 포커스였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어요. MBC를 비롯한 방송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됐죠. 예. 5월 9일 투표였으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라고 하려다 보니까 아직 정부 출범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겨우 6개 부처 장관을 지명했을 따름이죠. 예. 촛불 시민혁명의 3대 개혁 과제가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언론개혁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MBC에서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MBC 김장겸 사장 퇴진운동 외에 들불처럼 번지나 이렇게 들불처럼 번지나 할 정도로 지금 MBC가 끓고 있습니까? 예,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김장겸은 물러나라. 이게 누구 목소리예요? MBC의 22년차 중견 드라마 PD인 김민식 PD의 목소리입니다. 지금은 본업인 드라마 PD가 아니라 TV 주조 MD로 근무 중이고요. 이 김민식 PD가 그 내조의 여왕 만들고 논스톱 찍고 했던 그 PD 아니에요? 유명한 분이잖아요. 연출했던 감독이죠. 예. 지금 어디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까? MBC 사옥 안에서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로 하는 겁니다. 회사 안에서 네. 사장 물러나라고? 예. 6월 2일과 6월 5일 두 차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아마 이게 지금 정권이 바뀌기 전이었으면 아마 강제로 끌려 나가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던데요. 예. 어쨌건 김 PD는 지금 내 꿈은 MBC 사장이 나가는 것이다. 퇴진을 원한다. 이때 난 뭘 해야 할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지금 뭐 근무 시간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좀 애매한데요. 다른 일반 직원들은 근무 시간이 맞습니다. 점심시간 직전이거나 이런데 네. 김 PD는 업무 외 시간입니다. 그래요. 예, 예. 한복판 회사에서 사장 물러나라. 이게 김민식 PD 한 개인의 아주 돌발적이고 돌출적인 목소리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MBC 내에서는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까 표현대로 덜불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지난 5월 19일이었는데요. 그날은 박근혜 정권에서 낙하산으로 불리던 YTN 조준희 사장이 사퇴한 날입니다. 예. MBC 노조가 김장겸 등 MBC 파괴의 주범들도 이제는 퇴진하라는 성명을 냈고요. 그렇군요. 사흘 뒤에 5월 22일에도 MBC 노조가 이제 국민과 함께 김장겸 경영진을 끌어내리겠다는 성명을 냈어요. 그리고 5월 25일에는 콘텐츠 제작국 소속 PD 28명이 예. 실명을 박아서 당시에 탄핵 다큐하고 6월 항쟁 30주년 다큐 두 편이 불방 처분이 됐거든요. 여기 항의해서 성명을 냈고 그래요. 이어서 5월 29일부터 보도부문 공채 기수들이 잇따라 이제 성명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기자들 성명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5월 24일에는 6월 7일에는 20에서 29년 차 부장급, 국장급 기자 43명이 성명에 동참했고 어제는 김장겸 사장의 입사 동기들인 24기와 그 윗기수 아까 막내 기수, 어린 기수뿐만 아니라 사장 동기들까지 성명서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성명에서 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MBC의 정상화 그 시작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으로 완장을 바꿔 차며 공영방송 MBC를 무너뜨리기에 앞장섰고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MBC 구성원들과 예. 시민사회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장 자리에 오른 김장겸의 퇴출이다. 예. 김장겸의 입사 동기들과 선배들인 우리는 김장겸을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왜 MBC 김장겸 사장의 퇴진 운동이 이렇게 내부에서 확산되는 거냐. 오늘의 Y가 거기죠. 첫 번째는 MBC에서도 촛불 시민혁명의 여파가 미치기 때문일 겁니다. 무슨 말씀이죠? 촛불 집회 과정에서 MBC는 회사 로고를 숨기거나 숨어서 방송을 하는 수모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경영진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MBC 현업자들이거나 퇴직자들조차 자괴감을 느낀다고 얘기할 정도로 어쩌다 우리 MBC가 이렇게 됐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MBC 분들 만나면. 많이 했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촛불 시민혁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이어 구속으로 이어졌고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이라는 목표가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MBC 관계자들, MBC 내부에서 크게 나서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KBS와 연합뉴스 등 공영방송이거나 공영성이 있는 언론들이 적폐청산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폐청산에 나서자라고 공영성 있는 언론들이 나설 이때 우리도 나서야겠다 이런 분위기. MBC가 2012년 장기 파업을 했는데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 고립된 싸움이었기 때문 아니냐. 아하. 다른 언론 노동자들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 그렇죠. 아니냐. 그런 반성에서 시작된 것 같고 지금은 뭐 KBS에서도 고대영 사장 퇴진, 연합뉴스에서도 박노항 사장 퇴진 요구가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예. 김한균 전국 언론노조위원장은 그동안 너무 억눌려 왔고 숨죽여 왔다. MBC와 KBS, 연합뉴스를 지금 이 국면에서 정상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같이 어깨 걸고 이때 한번 일어나 보자. 이런 네, 분위기. 네. 세 번째는 뭡니까? MBC 경영진이 국민의 여론이나 정보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노조나 기자, PD 등 현업자들에 대해서 해고와 징계, 좌천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왔고 계속 소송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MBC 노조 허유신 홍보국장은 이전에는 3개월 이상의 정직 등 중징계를 했을 사안이지만 예. 최근에는 징계 수위를 대폭 낮춰서 경징계를 하거나 아예 징계를 하지 않는 일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확실히 정권 바뀌면서 분위기도 바뀌고 있는 상황. 예. 이때 그럼 뭔가 바꿔보자. 이런 그런 분위기. 예, 그렇습니다. MBC 사측 입장 한번 들어보셨어요? MBC 사측 입장은 지난 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제목이 언론 노조는 청와대 지침으로 방송 장악에 나선 것인가 이런 제목이에요. 청와대 지침 받아서 방송 장악에 나섰느냐? 언론 노조?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MBC가 청와대 지침을 잘 받아서 조인트도 까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예. MBC 사장 퇴진 운동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MBC는 보도자료에서 언론 노조는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섰다.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으로 만들고 노조 저널리즘을 실행할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아, 노조 저널리즘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네요. 노조 저널리즘. 그러니까 이거를 청와대의 지침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MBC가 제기한 의문이고요. 예. MBC 계열의 한 고위 임원은 MBC 경영진들이 눈치를 많이 보는 게 사실이다. 정권이 바뀐 뒤에 경영진 내부에서는 박문진 이사진이 교체되는 내년 9월 이후에 2019년 2월쯤에 나가라면 나가겠지만은 예. 그전에는 절대로 못 나가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내부 분위기군요. 이 임기가 원래 2020년 2월까지인데 3년이니까. 예, 2년이 되는 이후에는 뭐 나갈 수 있겠지만 그전에는 절대 못 나가겠다. 이런 각오를 했다 그래요. 강경한 입장이네요. 그럼 네. 일단 정부와 좀 각을 세우는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내부 관계자는 이제 와서 잘해준다고 봐줄 것도 아니고 그동안 해온 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요. 실제 보도에서도 수위는 뭐 정권 교체 이전보다 좀 낮아지긴 했지만은 예. 방향은 별로 바뀌지 않았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부글부글 이대로는 안 된다. MBC 어디까지 망가질 거냐라는 얘기가 구성원들 사이에 나오는 이런 그렇죠. 상황 파악이 되네요. 예. 그나저나 언론 개혁은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의 언론 개혁은 아직 그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언론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겠다는 그 공약을 내세웠죠. 예. 구체적으로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보도 제작 편성권과 언론사 경영의 분리 독립, 그리고 편성위원회를 방송 사업자와 취재, 제작, 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의 제작 편성의 자율성 확보를 공약을 구체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얘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공영 뭡니까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하겠다 이게 골자인 거죠? 언론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겠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언론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 정부는 법과 제도 정비에 그칠 것이고 구체적인 언론 자유 확보는 언론 종사자들이 해라. 근데 야당을 했던 사람이 이제 여당 되고 나면 사실은 막 당한 게 많으니까 또 장악하고 싶고 뭐 이런 욕심이 생기기 마련인데. 결국은 그 욕심을 버려야. 어디선간 끊어야죠. 예,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언론 장악 방지법을 해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네.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 부분이 이번 정부에서 마련되기를 언론인으로서 우리도 기대를 해보고요. 여러분도 힘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철 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철 기자. 네. 그 서울 서부지검이 김장경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 사장이 부당 노동 행위로 고발당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출석 요청이 있었는데 3차례나 불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불응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므로 확인이 어렵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찌됐든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네. 지금 양 KBS, MBC 방송사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죠? 네. 다음 주 월요일 0시부터 들어갑니다. 예. 그 KBS는요, 양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KBS 기자협회가 28일 0시부터 제작 거부에 돌입을 했고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KBS 기자협회, 화요일에는 전국 기자협회, 그리고 촬영 기자협회, 그리고 수요일에는 KBS PD협회 이렇게 제작 거부에 들어가서 이미 1,100여 명이 현재 제작 거부 중입니다.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언론노조가 28일 밝힌 바로는 9월 4일 0시를 기해서 전국의 모든 조합원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야간 당직, 교대 및 시차 근무자, 조출자, 이른바 유보 조합원 등도 예외 없이 모두 근무를 중단하고 파업에 동참한다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리고 KBS 일노조라고 말하죠. KBS 노동조합 또한 9월 7일에 총파업에 돌입을 합니다. 네. KBS 노조는 직군별 지명 파업을 시작하고요. 순차적으로 파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와중에 네. KBS 그 새 노조가 네. KBS 기자들이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 관련 내부 고발자 증언을 확보했는데 네. KBS의 보도국장단이 이거 뉴스 제작 거부했다. 이런 네. 사실 폭로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SBS가 그 사람 인터뷰를 내보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관련 내용 좀 전해주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파업을 앞둔 언론노조 KBS 본부의 파업 뉴스팀이라는 팀에서 공개했던 것인데요. 예. 30일 파업 뉴스팀은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이명박 정부 자유한국당 등 보수 진영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라는 이유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예. 새노조는요. 보도자료에서
KBS 보도국장단의 논리는 진실탐색이라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저버린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 김 전 과장의 폭로가요. 그가 댓글 부대 530 심리전단의 사실상 부단장이었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폭로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정보당국 내부 고발자의 특성상 물증을 제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김 씨 스스로가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 등 도대체 이게 뉴스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언론학 교수들도 만약 보도국장단의 논리대로라면 언론은 아무것도 보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예, 증언이 있어도 네.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를 가져와라.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언론의 사명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태도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언론학 교수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와 군 수뇌부가 군 사이버사령부의 530 심리전단의 보고를 받았다는 김기현 전 530 심리전단 총괄 계획과장의 폭로를 전한 것입니다. 그래요. 예, 김기현 전 과장의 폭로에 따르면요. 530 심리전단은 매일 오전 대원 120여 명이 진행한 댓글 공작을 정리해서요. 보고서를 3가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종이 한 장 분량으로 하루 동안의 댓글 공작 결과를 정리한 대응 작전 결과 보고서, 그리고 종이 9장 정도인 온라인 동향 보고서, 그리고 이를 압축한 형태의 보고서 등을 계속 보고를 했다는 것이에요. 네, 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 한민구 합동참모본부 의장, 그리고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도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와 온라인 동향 보고서가 전달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런 보고서가 전달된 곳은 청와대를 포함해서 모두 17군데나 된다고 합니다. 네. 김기현 전 과장은 청와대를 제외한 나머지의 잠금 장치가 있는 서류 가방인 블랙북에 직접 보고서를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진 장관이나 한민구 합창의장으로부터 다시 회수된 보고서에는 지시사항이나 의견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보고서를 내면 네. 지시사항이나 의견을 적어서 다시 돌아오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누가 어떻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 새노조가 이번 단독 보도를 이렇게 방송을, 그러니까 폭로를 하면서요. 문제는 이런 내용을 KBS가 입수를 했는데요. 고대형 체제의 KBS 보도국장이 이것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방송을 거부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예. 당초 이번 폭로를 취재한 KBS 기자는요. 8월 초에 이번 사안을 뉴스에서 방송해 줄 것을 KBS 보도국장단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KBS의 보도국장단, 그 당시에 보도국장과 주간단인데요. 이분들이 방송을 거부했고요. 네. 그 이유는 폭로자의 고발 내용이 개연성이 높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폭로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면서 방송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폭로자가 지난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안보 특보로 선거운동을 했던 경력을 문제를 삼았다고 합니다. 아하. 보도국장단은 이번 보도가 방송될 경우에